초보자를 위한 기초 C 언어 강좌.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포인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이렇게 포인터를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일반 변수의 주소를 담고 그리고 그 담긴 주소의 값을 이렇게 바꿔줄 수 있다는 것까지 했었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포인터 변수 자체의 주소 요거를 어디다 담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int 이렇게 해서 널 한 다음에 자 이렇게 담을 수 있느냐, 이렇게 담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담을 때는 여기다가 별을 하나 더 붙여줍니다. 이렇게 별을 하나 더 붙여준 거를 더블 포인터 혹은 이중 포인터라고 해요. 그리고 별이 이렇게 하나인 거는 싱글 포인터 혹은 단일 포인터라고 합니다. 뭐 명칭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일단 다시 일로 돌아와서, 그러면 왜 이렇게 별이 하나 더 붙느냐, 그거는 요 최종적으로 얻어야 되는 요 a의 값을 얻는 단계를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요. 자, 우선 이 더블 포인터 빼고 처음에 있던 이 p만 가지고 생각을 해보죠. 요 p는 이렇게 값을 바꿔주기 위해서는 우선 a의 주소로 가야 돼요. 그리고 값을 읽어야 되죠. 그래서 이 주소를 한번 타기 때문에 이렇게 별이 하나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더블 포인터 이 pp 같은 경우에는 a의 값을 얻기 위해서는 일단 이 p의 주소로 가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a의 주소로 가서 값을 읽죠. 이렇게 두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얘는 별이 두 개가 되는 겁니다. 자,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요 a 일반 변수 얘의 주소를 담는 거는 이렇게 별을 하나를 붙였잖아요. 그러면 요렇게 선언된 얘의 주소를 받는 거는 얘의 선언에서 별을 하나를 더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개가 되는 거죠. 뭐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고요. 물론 첫 번째 같이 이렇게 주소의 주소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뭐 사용하는 건 똑같으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별이 계속 붙고 해서 뭐 int 이렇게 4개가 붙었다, 이런 식으로 해놓고 그러면 이거를 받는 포인터를 또 만들면 이렇게 하나 더 붙이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별로 어렵지가 않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3개가 붙으면 3중 포인터, 4개가 붙으면 4중 포인터, 뭐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자, 일단 요거는 지우고요. 그래서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자, 이렇게 세미콜론 찍고요. 그러면 요 이중 포인터로도 a의 값을 바꿀 수 있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해서 pp, 자, 가로를 치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얘가 가지고 있는 주소 p죠. p의 주소의 그 값은 이 a의 주소가 되죠. 그래서 요거는 a의 주소가 되고요. 여기에 값은 a의 실제 값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1, 2, 3, 4. 자, 이렇게 넣고 그러면 여기 또 프린트를 한번 해보죠. 그래서 이게 pp였죠. pp 이렇게 하고 한번 컴파일을 하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뭐가 잘못됐죠. 여기랑 똑같이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별을 하나 찍고 가로를 쳐주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컴파일을 하고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값이 다 똑같죠. 똑같은 값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부 같은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중 포인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 3중, 4중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인데, 지금 여기에 별도의 연산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가로를 생략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략을 해줄 수가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략을 해줄 수가 있어요. 뭐 포인터의 연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룰 테니까, 일단은 이게 뭐 별도로 연산이 없으면 이게 단일로 사용을 하면 이런 식으로 괄호를 생략을 할 수가 있다는 거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3중 포인터가 뭐 있었다 그러면은 또 이런 거죠. 이렇게 PPP 뭐 이런 게 3중 포인터면은 이렇게 해서 뭐 1, 2, 3, 4, 5 이런 식으로 넣을 수가 있는 거고요. 뺄 때도 이런 식으로 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또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캐릭터 str 이렇게 5개만큼은 자, abc.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배열이잖아요. 이렇게 abc를 담는 5개만큼의 배열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1바이트만큼 5개가 있고, 이렇게 주소가 이렇게 부여가 돼 있잖아요. 근데 아까 그 str이라는 애는 이렇게 str은 요 첫 번째 주소를 가리키는 포인터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를 좀 지우고요. 이 str을 받을 때는 이렇게 캐릭터 포인터 p는 그냥 str 이렇게 받으면 됩니다. 왜냐면 요게 포인터기 때문에, 요게 주소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값을 고쳐 봐야겠죠. 이렇게 배열을 받았을 때는 이렇게 써도 됩니다. 자, 0번째를 대문자로 바꿔 주겠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문자 요 맨 앞에 있는 거죠. 이거는 str0인데 이렇게 포인터로 받게 되면 얘도 똑같이 배열처럼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자니까 이렇게 작은 따옴표로 묶어서 이렇게 대문자 a를 넣어줬고요. 그리고 이렇게 출력은 또 바꿔야겠죠. %s. 자, 이렇게 하고 콤마 그냥 p. 여기다가는 문자 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름을 써줬었죠. 배열에. 그러니까 결론은 여기 문자열이 왔을 때는 얘는 문자열의 주소 값을 받아서 이렇게 %s의 문자열을 찍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A가 대문자로 바뀌었죠. 자, 이렇게 포인터로 배열을 받으면 그 포인터 자체를 배열처럼 이렇게 똑같이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포인터를 또 연산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걸 일단 지우고 포인터를 연산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일단 우리는 이렇게 대입 연산을 쓰고 있었죠. 얘와 얘의 형이 같다면 이렇게 대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배열도 결론은 이렇게 포인터형이랑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대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뭐 A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똑같이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AND 표시를 붙여서 주소를 이렇게 넘겼었죠. 그것도 이렇게 AND A도 이렇게 포인터 P랑 똑같은 포인터라는 걸 또 알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대입 연산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런 게 또 가능합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P 더하기 1 이렇게 한번 해보고 출력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 자,
BC밖에 없죠. A가 없어졌죠. 그 이유는 이렇게 밑에 보시면 이렇게 5개만큼이 있잖아요. 저 배열에 str에 str은 첫 번째 원소를 가리키고 있고요. 그리고 P 역시 str이랑 이렇게 대입 연산을 해서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str 그 자체랑 똑같죠. 여기서 1을 해주면 이 앞에 자료형 캐릭터형의 크기만큼 한 칸을 이동을 해요. 주소를. 그래서 여기에 있다가 플러스 1을 하면 여기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A가 들어있고 B가 들어있고 C가 들어있고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플러스 1을 하니까 여기로 와서 이렇게 쭉 %s를 만나서 이렇게 쭉 출력을 하니까 A를 빼고 B, C만 출력이 된 거예요. 이렇게 캐릭터용으로 예를 드니까 이렇게 주소 값에 플러스 1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인트용으로 해보죠. 자, A 예 이렇게 4개는 A에 3개는 이렇게 해서 1,2,3 인트형으로 이렇게 잡았어요. 자, 이렇게 인트형 A가 3개만큼 있고 이렇게 초기 값을 줬는데, 이렇게 돼 있다는 거는 여기 인트형이 이렇게 4바이트잖아요. 그리고 주소가 이렇게 0x01, 0x02, 0x03, 0x04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게 3개만큼 더 있는 거니까 요만큼을 복사를 해서 이게 3개만큼 있는 거죠. 여기서 또 주소가 그러면은 0x05 뭐 이렇게 돼 있을 거고 쭉쭉쭉쭉쭉 나가겠죠. 그래서 여기는 4바이트만큼이니까 0x09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이게 인트형이고, 자, 여기서 A를 받았다. 그리고 여기서 %d 됐죠. 이럴 경우에는 플러스 1이라고 해서 여기 있던 게 여기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 있던 게 여기로 갑니다. 왜냐하면 이 1이라는 거는 인트형 크기만큼 한 칸을 이동을 해라,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여기가 인트형 한 칸이죠. 그리고 여기가 또 한 칸이고, 그래서 여기 있던 포인터는 여기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인트형의 이 값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 자체는 주소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찍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2가 나와야겠죠. 자, 2가 나왔죠. 그래서 여기만 잠깐만 이렇게 복사를 하고요. 이거라는 거는 P의 1이랑 같은 거고요. 또 이거는 A의 1이랑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칙 연산을 이렇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가 여기에 더하는 숫자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얘네들은 주소가 아니에요. 값이죠. 얘에 들어있는 값, 얘에 들어있는 값, 일반 변수랑 똑같은 거죠. 그런데 얘는 주소기 때문에 이렇게 값을 얻기 위해서는 이렇게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것처럼 이렇게 별 표시를 붙여줍니다. 그리고 요거를 또 헷갈리시면 안 되죠. 이렇게 P 더하기 1
값 요거랑 이렇게 p 더하기 1 이거랑은 다른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이 밑에 거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 p에 들어있는 값이죠. 값을 꺼내서 1을 더하는 거고요. 위에 거 같은 경우에는 이 괄호 안에 있는 게 먼저 연산이 되니까 얘의 주소를 한 칸 이동을 시키고 그리고 그 주소에 있는 값을 꺼내라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랑 얘는 혼동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런 거를 잘 알아두셨다가 이게 헷갈리지 않게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뭐 다른 것도 다 되죠. 이거는 산술 연산이었는데 다른 것들 있죠. 뭐 이런 거 p 더하기 1은 1 뭐 이런 거라든가 p 뿔뿔 이런 거 증감 연산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는 1을 증가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가리키고 있던 주소가 여기를 가리키게 되는 거죠. 이런 걸 실행을 하면. 그리고 위에 거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할당 연산자죠. 이것도 또 풀어서 쓰면 이렇게 p는 p 플러스 1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 p 플러스 1이 되면 아까처럼 여기 있던 게 여기로 가잖아요. 이거를 다시 p에 대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p가 아예 이 값으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되죠. if p가 0보다 크면 뭐를 하고 또 else if p가 a의 주소보다 크면 또 뭐를 하고 이런 식으로 관계 연산도 가능합니다. 자, 첫 번째부터 보시면 여기는 주소가 0보다 크면 그죠? PA가 0보다 크면 뭐를 해라. 뭐 0보다 큰 거는 뭐 그냥 이런 거죠. 뭐 주소가 있으면 다 0보다 크니까 뭐 딱히 여긴 어려운 거 없고요. 그리고 그 밑에 거 이렇게 A의 주소라는 거는 여기죠. 얘가 P가 이거보다 더 크면 만약에 P가 이전에 P 뿔뿔 요런 식이 됐다든지 아니면 P 플러스는 1 이런 식이 됐다든지 해서 P의 값이 여기를 가리키고 있을 때 이런 식으로 하면 A는 여기잖아요. 그리고 P는 여기고 이 주소 값의 대소 크기를 이렇게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일반 변수들이랑 다를 게 없고 그냥 주소끼리 이렇게 연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딱히 어려울 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포인터 변수에 대해서만 알아봤는데요. 포인터 상수도 가능합니다. 일단 여기를 지우고요. 자, 선언을 해보겠습니다. int const p는 a 여기서 이 별 표시를 여기다 붙입니다. 이렇게 붙이게 되면 요 p라는 애는 자 p는 널 이렇게도 할 수가 있을 거고 p에 뭐 0은 1, 2, 3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상수기 때문에 이렇게 얘의 값 주소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요걸 하면 에러가 나고요. 대신에 이 주소에 들어있는 값 요 1, 2, 3 요거 이렇게 하니까 또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죠. 자 b는 0 이렇게 하고 b 이렇게 받아 봅시다.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해서 값
이거는 지난 시간에 했던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 초기화를 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여기서 p는 null 이렇게 주소를 바꿀 수가 없어요. 요거를 포인터 상수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요런 게 있어요. 자, int 포인터 p는 b 똑같죠. 여기에 콘스트가 앞에 붙어요. 이거는 상수 포인터라고 하는데 또 똑같이 여기처럼 이렇게 해주게 되면 주소는 바꿀 수가 있어요. 이거는 가능하고 이 주소에 들어있는 값을 바꿀 수가 없어요. 자, 이거는 x고 이게 x고 그래서 요 위에 있는 거를 포인터 상수라고 하고 얘는 상수 포인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요 포인터 상수는 주소를 바꿀 수가 없고 값은 바꿀 수가 있다. 그리고 상수 포인터는 요 주소는 바꿀 수 있지만 주소 안에 값은 바꿀 수 없다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사실 요거를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리고 요거를 또 사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지금 포인터 상수 같은 경우에는 주소를 못 바꾸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초기화를 시켜놨다가 나중에 막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뭐 실수로 이렇게 주소를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미연에 방지를 하는 효과가 있고 얘는 또 반대로 실수로 값을 바꾸는 거를 방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프로그래밍을 할 때 이렇게 적재적소에 이렇게 섞어 주시면 더 깔끔한 그리고 더 안전한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런 포인터 상수나 상수 포인터 같이 포인터를 상수로 선언을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또 포인터도 배열이 되죠. 자, 이렇게 다 또 지우고 자, int a1은 1 이렇게 a2는 2 int a3는 3 이렇게 변수 3개를 선언을 해놓고 자, int 포인터 p가 3개만큼 이렇게 배열을 선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기화할 땐 똑같이 자, and a1 and a2 and a3 요렇게 일반 배열과 이제 형식이 똑같죠. 대신에 요 안에 들어가는 건 주소라는 거. 그러니까 포인터를 이렇게 3개만큼 갖고 있는 배열이에요. 이렇게 선언을 해주고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0의 값을 1, 2, 3으로 바꾸고 이렇게 p의 1의 값을 뭐 4, 5, 6으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값을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출력할 때도 %d 해서 p의 0의 값 이렇게 출력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인터 배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중 포인터예요. 자, int pp 해가지고 이 포인터 배열의 이름 p 이렇게 대입이 가능하고 그리고 여기서 pp에 이렇게 똑같이 789 이런 식으로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중 포인터가 되는 이유는 이렇게 또 간단하죠. 여기서 지금 int형만큼 이렇게 3개가 있어요. a1, a2, a3
요렇게 인트형 변수가 3개가 있잖아요. 자, 이렇게 3개가 있고 A1, 자, A2, A3 요렇게 변수가 3개가 있잖아요. 그리고 얘네들의 주소를 가지고 있는 애가 P의 0 그리고 P의 1 그리고 P의 2가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면 얘가 요 A1의 값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얘는 주소니까 값은 이렇게 되죠. 별 표시를 하나씩 붙여줍니다. 그렇죠. 그리고 얘네들을 또 갖고 있는 애는 이렇게 P가 돼요. P는 일단 얘의 주소를 갖고 있는데 얘가 이 P가 이 A1의 값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요 P가 갖고 있는 주소는 요 P0의 주소기 때문에 그 주소에 들어있는 값을 먼저 가져와야 되겠죠. 그러면 이 A1의 주소예요. A1의 주소에 들어있는 값을 가져와야 되니까 포인터가 하나 더 붙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더블 포인터 P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더블 포인터랑 같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선언할 때 이 주소를 바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포인터 배열도 이거는 좀 꽤 쓰이는 편이죠. 이후에 문자열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 건데 그때도 이런 포인터 배열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는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지우고요. 이렇게 다 지우고 그래서 지금까지 일단 뭐 포인터 변수, 포인터 상수, 상수 포인터, 그리고 포인터 배열까지 알아봤어요. 그리고 1차원 배열은 포인터다. 여기까지는 정리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또 이런 게 있죠. 자, 캐릭터 str이 3의 5 2차원 배열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자, abc 콤마 df 콤마 ghi 자, 이렇게 초기화를 했어요. 이렇게 문자열이 3개가 들어가 있는 거죠. 최대 길이는 5개. 이렇게 선언을 해주고 이거를 포인터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 캐릭터 포인터 p1은 str의 0. 자, 캐릭터 포인터 p2는 str의 1. 캐릭터 포인터 p3는 str의 2 해서 printf %s 띄고 %s 슬래시 역슬래시 t %s 그리고 계획 문자 p1, p2, p3 이게 가능하죠.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잘 나와요. 우선 또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요 내용이죠. 요거를 잠깐 복사를 해다가 자, 밑에서 보시면 요런 배열이잖아요.
그쵸? 요런 배열이죠. 그러면 이렇게 5바이트만큼이 3개가 더 있는 거죠. 캐릭터형 5개만큼이 3개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또 따져보면 여기가 0에 0 요런 식으로 돼서 여기가 str00, str01, str02, 03, 04 그 다음에 str10, 11, 12, 13, 14 그리고 str20, 21, 22, 23, 24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각 원소가 이렇게 문자가 이렇게 저장이 돼 있잖아요. 자, 이게 값이에요. 이게 값이고 그러면 여기 자 str 0 그리고 여기가 또 str 1 여기는 한번 해보죠. str 1 그쵸? 여기가 str2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서 아까 배열은 포인터라고 했잖아요. 자, 여기는 이거는 각 하나의 원소니까 얘는 배열이 아니고 그냥 일반 변수라고 생각을 하고 얘네들은 배열이에요. 이렇게 0이라는 거는 하나, 둘, 셋, 넷, 5개를 가지고 있는 여기까지를 갖고 있는 배열이에요. 얘는 당연히 주소죠. 그래서 요 str 00 요 값을 얻기 위해서는 얘는 주소이기 때문에 이렇게 포인터를 하나 붙이죠. 포인터 표시를 얘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하나 붙이죠. 자, 이렇게 하나를 붙여요. 그래서 얘네들은 싱글 포인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str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쵸? 이 전체의 이름 여기까지의 얘도 최종 여기에 값을 찾기 위해서는 일단 얘의 주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얘의 주소의 값 그러니까 얘죠. 얘의 주소죠. 걔를 먼저 얻어요. 그 다음에 얘의 주소를 갖고 있으니까 이 값을 얻기 위해서는 또 이렇게 하나 붙이죠. 그래서 이 2차원 배열의 이름은 더블 포인터가 됩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한번 그러면 해보죠. 자, 캐릭터 pp는 str 이렇게 받았고요. 그 다음에 또 값을 한번 고쳐보죠. 자, pp에 (0에) (1) 은 자, 여기까지 하고 컴파일을 해볼게요. 컨트롤 F7 그러면 밑에 요런 워닝이라고 해서 이렇게 경고 메시지가 나와요. 지금 여기 부분이 뭐 형이 다르대요. 일단은 무시를 하고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F5 눌러서 자, 이런 식으로 오류가 나요. 아예 그리고 프로그램 작동이 안 돼요. 프로그램 닫기 누르고 일단 여기까지 하고 이 에러가 나는 이유는 밑에를 다시 한번 보시면 지금 pp는 여기잖아요. 자, str 0에 1 요거를 찾기 위해서는 자, 여기서
처음에는 한 칸도 이동을 안 해요. 그죠? 첫 번째 거를 얻고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한 칸을 이동을 해서 여기 있는 걸 찾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뭐 이렇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1에 2.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더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자, 우선 얘는 얘의 주소를 가지고 있는데 그 얘의 주소에서 한 칸을 이동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한 칸을 이동을 해요. 그리고 얘는 얘의 주소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두 칸을 이동을 하래요. 그러면 한 칸, 두 칸. 그래서 여기가 되는 거죠. 여기가. 이렇게 찾아지는데 배열 같은 경우에는 이래요. 근데 포인터 아까 pp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1에서 2. 자, 여기서부터 또 시작이죠. 이렇게 한 칸 얘의 주소를 갖고 있으니까 얘의 주소에서 한 칸이 이렇게 한 칸이 안 돼요. 그냥 더블 포인터에서는 선언을 이렇게 5개만큼 띄라는 선언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5개만큼 띄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엉뚱한 데를 가리켜서 에러가 나는 거고요. 자, 위를 다시 보면, 자, 그래서 이것과 이것은 사실은 둘 다 이중 포인터이기는 해요. 아까 설명을 했던 대로 얘도 이중 포인터인 건 맞아요. 하지만 뭔가가 하나 빠졌어요. 그래서 얘와 얘의 형은 다른 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랑 얘의 형을 똑같이 맞춰주기 위해서는 자, 우선 요거를 다 지워볼게요. 캐릭터, 일단 자료형은 캐릭터고요. 그리고 이름은 P라고 지어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str을 대입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대로는 안 되죠. 일단은 이 P는 포인터기 때문에 포인터 표시를 하나 붙여줍니다. 그리고 아까 이렇게 밑에 보시면 얘가 얘와 얘의 거리는 5개만큼이었잖아요. 그래서 얘에서 하나를 증가를 시키면 이렇게 5개만큼 증가를 했잖아요, 실제로는. 그래서 그 얼마만큼 뛸 것이냐 그거를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배열 표시를 하고 5개 이렇게 놓고 보면 얘가 포인터 배열이잖아요. 근데 얘는 포인터 배열이 아니에요. 다른 애예요. 그래서 구분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괄호를 쳐줍니다. 이렇게 해준 거를 이거는 배열 포인터라고 해요. 포인터 배열하고는 다른 배열 포인터라고 해서 배열을 받는 포인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이제 컴파일을 해볼게요. 아, 여기 pp가 아니고 p죠. 자, 다시 컴파일 해보고 아까 같은 경고 표시가 없어요.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대문자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렇게 받아야 2차원 배열과 똑같이 얘를 포인터를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캐릭터 str2 뭐 2 3 4 5 이런 거 4차원 배열이죠. 이런 거를 또 포인터로 받는다. 그러면 캐릭터 또 가로 열고 포인터 p 이거에 3 4 5 이만큼씩 띄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규칙을 찾아내셨을지 모르겠는데, 요 배열을 봤잖아요. 그럼 요 뒤에 거 있죠. 맨 앞에 거 원소 지정해 준 거 맨 앞에 거 빼고 요 뒤에 것만 여기다 뒤에다 붙이면 돼요. 이렇게 포인터 하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하고 그 뒤에 이렇게 붙여주면 그걸 직접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 자 일단 지우고요. 자 그러면 요 2차원 배열을 받은 요 포인터를 가지고 한번 또 이중 포인터로 연산을 해 보겠습니다. 자 P 더하기 2를 더하면 여기 있다가 하나 둘 여기를 가리키게 되죠. 여기를 가리킨 거에 값은 여기에 주소죠. 요 G를 가리키는 주소가 되고요. 여기에 이렇게 가로를 또 하고요. 여기에 1만큼을 더 더해라. 그러면 H를 가리키게 되죠. 자, 그것의 값을 한번 대문자로 바꿔봅시다. H. 자, 이렇게 연산을 하고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H가 정확하게 바뀌었죠. 대문자로.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얘 같은 경우에는 str에 2의 1과 같아요. 이거랑 똑같죠. 계산은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처음에 요 맨 앞에 있는 것부터 이렇게 연산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의 값은 주소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여기서 얘는 얘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두 개를 이동했다는 거는 하나 둘 여기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얘의 값은 얘의 주소죠. 그래서 얘의 주소를 가지고 또 더한 거죠. 하나를. 그러면 여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괄호를 잘 쳐주셔서 이렇게 포인터 표시를 붙이고 값을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까지 포인터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포인터를 가지고 메모리 할당을 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